네, 안녕하세요. IM증권에서 ETF하고 해외 주식 맡고 있는 박윤철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좀 많이 변동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좀 앞으로 거시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런 증시가 움직일지에 관한 좀 내용을 준비해 봤고요. 이어서 간단히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좀 정치 리스크를 많이 의식하면서 지금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국 증시의 좀 변동성을 많이 확대시키고 있는데요. 좀 이 요인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23년부터 24년까지 미국 증시를 견인해 왔던 소비와 이런 투자라는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약간 둔화되려는 조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할지 간단히 표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보시면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정부나 이제 재정의 긴축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둔화를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 지금 우려도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또한 좀 경기 둔화를 유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둔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가계와 이제 기업 모두 이전에는 좀 돈도 많이 쓰고 확장 재정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좀 현금을 확보하고 긴축 재정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가계를 보시면 일단 가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하게도 소비 지출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소비의 폭이 좀 줄어드는 만큼 사람들이 어떤 것에 좀 관심을 가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 이런 부분에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단 할인 이런 수요들이 좀 크게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행이나 뭐 외식 아니면 좀 외부 활동 관련한 뭐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조금 주가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리와인드 되면서 오히려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소비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쪽으로 실내 활동 쪽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새 제품을 사기보다는 중고품을 사고 또 중고품을 사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물품을 좀 수리해서 쓰려는 이런 전반적인 가성비 활동들이 이런 가계 활동에 있어서는 좀 주목받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가계가 좀 가성비에 좀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역시도 매출의 둔화는 일정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기업은 특히나 그 관세로 인한 좀 마진 압박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기업들이 투자 지출을 확대시키면서 그 외형 확장을 좀 도모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투자 지출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이 이제 투자 지출을 이제 줄이는 만큼 반대로 그 줄인 분량을 오히려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좀 주주 환원을 하려는 시도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 역시도 이렇게 주주 환원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기업들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보시더라도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테마들 관련한 좀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간단히 표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매크로 흐름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조금 증시나 경기보다는 재정과 국채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으로 사실 경기 둔화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도 좀 많이 내려갔고 이런 눈치를 좀 보면서 약간 관세를 좀 강하게 이제 주장하다가 약간
약간 협상하는 쪽으로 좀 돌이키는 모습도 간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제1기조는 뭐 증시나 경기 부양이 아니라 일단 국채와 이제 재정 안정이 가장 우선시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약간 증시의 변동성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계속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미국만의 이제 경기 둔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 이제 전 세계적인 조금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글로벌 재화를 이제 수입해서 소비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 자체가 무역 적자를 최대한 축소시키는 방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글로벌에서 이제 소비해줬던 그 부분들이 약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일단 일정 부분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이제 관계에서도 서로 지금 100%가 넘는 관세를 부여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관세 자체뿐만 아니라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좀 고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조금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기 전반이 조금 불확실하고 둔화되는 과정에서 일단 가계 측면에서 소비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 소비 선행 지표로 이제 여겨지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나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 지수 전반이 지금 연초부터 해서 계속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심리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잠깐 물건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소비 심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한 만큼을 소비자에게 좀 전가하기 힘든 상황이 좀 직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좀 마진 압박으로 연결될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소비 둔화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기업들 전반이 매출이나 마진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고 이런 마진 압박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연초부터 해서 특히 저축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좀 소비를 좀 줄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저축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필수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일정량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좀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들이 많이 아웃퍼폼한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이런 필수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전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품 소비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성비가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미국 내 소비자 심리가 많이 이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소득 분위별로 보시면 사실 2022년부터 해서 이제 완전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미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나 있던 상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연도 들어서 작년 말부터 특히나 이제 중산층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산층들의 소비 심리가 급락한 것을 계기로 이제 가성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런 중산층들의 수요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가성비 시장인 이제 할인 매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대표 할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그리고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 타겟 등이 있는데요. 일단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완전 가성비 제품을 판다기보다는 일부 뭐 좀 생활 소비재나 좀 고마진 상품들을 같이 좀 팔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수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특히 뭐 중국산 이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관세 영향력에서도 좀 자유롭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반면에 달러트리나 이제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저가 할인 매장, 저가 가성비 매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이들 매장이 사실 이런 대형 할인마트와의 경쟁, 그리고 저소득층의 이제 구매력 감소, 그리고 많은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도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뤄졌어서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 부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산층을 중심으로 가성비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이런 소형 매장이 다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중국산 상품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판매 비중의 80% 이상이 필수품 비중이고요. 그중 대부분이 이제 메이드 인 USA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도 좀 달러 제너럴이 상대적으로 이런 할인 매장 쪽에서 우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좀 가성비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제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중고품, 그리고 중고품보다는 뭔가 좀 수리 정비해서 쓰는 이런 수요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이후에 또 경기 둔화가 우려가 되면서 사실 신차, 뭐 GM이나 포드,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대표적으로 카바나를 들 수 있겠는데 많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자동차 부품을 수리하는 업체들의 주가는 뭐 일부 흔들리고는 있어도 상대적으로 계속 견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토존과 이제 오릴리 오토모티브를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이들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권으로는 진입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좀 견고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 관세로 인해서 이런 부품들의 가격도 좀 상승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신차나 뭐 중고차 대비해서 이런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좀 양호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제품 수요 전반이 신제품보다는 중고품보다는 좀 수리하는 이런 정비 관련 주들로 약간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가성비 활동으로 했을 때 외부 활동, 이런 아웃도어 액티비티보다는 약간 실내, 특히 이제 온라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가성비가 높은 활동이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쪽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23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여행주, 뭐 항공주나 뭐 크루즈 이런 주식들이 꾸준히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좀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면서 이들 주가의 좀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반대로 어떻게 보면 S&P 500 내에서도 특히 이제 OTT에 집중하고 있는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EA 같은 이제 게임즈들도 지금 증시가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활동을 좀 줄이는 만큼 오히려 이런 실내 활동 관련주들, 특히 온라인 관련주들의 좀 소비가 상대적인 가성비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계속 경기 둔화 압력에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수록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성비 모멘텀들은 좀 더 확장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가성비 모멘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가게가 이런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이런 가성비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기업들의 이제 마진과 매출 압박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23년부터 24년간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면 견인했던 투자 사이클 역시도 현금을 확보하고 긴축을 하는 투자 지출 감소 사이클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내 ISM,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다시 이제 꺾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의 마진 압박이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미국 내 이제 캐펙스 사이클을 선행하는 필라델피아 캐펙스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크게 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 취소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근래에 관련한 이제 비슷한 소식들을 발표하는 등 비용 압박들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투자 지출을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스매시말 계속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가 계속 정당화되려면 사실 그 이상의 생산성 증가가 견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관세를 계기로 당분간은 이런 생산성 증가 요인보다는 좀 비용 압박에 좀 더 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은 어떻게 보면 기업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주주들로 하여금 좀 자금을 빼는 이런 요인들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이제 투자를 줄이는 만큼 반대로 주주 환원에 좀 더 힘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주들의 좀 관심을 더 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배당금 지급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경기가 둔화되는 사이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모멘텀이 강했던 주식보다는 배당이나 이제 방어 스타일의 기업들이 좀 아웃퍼폼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부터 24년간 크게 그 S&P 500 대비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배당 관련주들이나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관련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부각이 될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주주 환원에 힘쓸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이런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사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통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아시는 그 워렌 버핏의 또 투자 철학과 좀 맞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워렌 버핏의 좀 포트를 참고해 봤는데 특히 이번에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모든 주식들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이제 워렌 버핏의 좀 투자 철학이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해서 워렌 버핏은 이제 역대급 현금을 확보하면서 좀 증시 하락을 좀 경고해 왔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워렌 버핏이 좀 신규로 매수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대표 보험사인 처부나 아니면 도메인을 독점하고 있는 베리사인 그리고 주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도미노 피자나 이제 콘스틸레이션 브랜드를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혜자를 바탕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경기 둔화 흐름이 지금 단기간으로 끝날 걸로는 좀 예상되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이렇게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23년부터 24년 어떻게 보면 투자 사이클이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부터 그리고 이번 연초 특히 이제 딥시크가 출연되면서 이제 캐펙스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AI 활용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캐펙스 투자 대비 좀 AI 이런 효율이 점점 LMM 모델들이 좀 발전되면서 효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약간 이런 AI 캐펙스 관련 인프라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이런 기업들의 좀 AI 활용성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미래 가치를 너무 이제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과도하게 높아져 있었다는 좀 단점이 있던 상태였고요. 실제로 여전히 지수 대비 S&P 500 소프트웨어 지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좀 높은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계속 챙겨야 되는 모습,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도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투자하실 때 고려해야 될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일단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소비와 이제 투자가 좀 꺾이는 상황에서는 약간 계속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배를 뚫고서 뭐 19배 정도 수준까지 S&P 500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지만 사실 이 수준 역시도 그 과거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연초 이제 딥시크 출현 이후에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이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전반이 현재 미국 밸류에이션을 조금 공격받게 하는 요인으로 앞으로도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좀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채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을 비교할 때 그 지수 밸류에이션의 역수를 통해서 국채 수익률과 지수 수익률을 비교를 하는데 과거 대비해서 지금 S&P 500 수익률 자체가 일반 국채들 대비해서 크게 매력이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크게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요국의 이제 지수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도 인도와 미국이 이제 글로벌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이번 증시 조정 간에도 여전히 좀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레벨로 비교했을 때도 아직 많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뭐 주가가 당분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더라도 바로 이제 싸져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연준의 이제 비둘기 전환,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미국 증시에 대한 좀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에도 미중 이제 관세 전쟁이 부각된 이후에 금리 인상도 계속 단행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을 이제 발표한 이후에 증시가 이제 올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연준이 좀 지금 현재는 관세 리스크를 좀 고려하면서 금리 인하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금리 인하에 단행할 때가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와 동시에 또 확인이 필요한 게 일단 가장 처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증시보다는 이제 국채나 재정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 이런 금리 인하 이후에도 증시 상승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준 풋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강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부에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이슈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만큼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우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단 어떤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까 했을 때는 좀 사업 경쟁력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 이번에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기업들에 대한 선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주환원, 여력도 충분한 기업들 이 세 가지 요건이 좀 맞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계속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달러 제너럴 아니면 넷플릭스 혹은 이제 코카콜라 그리고 베리사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으로 이제 ADP 기업 같은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앞선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하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 후면에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드렸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